오늘은 오실레이터 지표 중에 가장 유명한 RSI 상대 강도 지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상대 강도 지수는 일정 기간 가격의 상승폭과 하락폭을 비교하여 자산이 감매수 또는 감매도 상태인지 판단하는 지표입니다. 여기서 AU는 일정 기간의 평균 상승폭을 의미하고 AD는 평균 하락폭을 의미합니다. 단연 AU가 높다면 RS는 1 이상을 보일 것이고 AD가 높다면 분모가 커지기 때문에 RS는 1보다 작아질 것입니다. 그럼 만약 1이면 RSI는 어떻게 될까요? 눈치 빠른 사람은 생각하셨을 텐데 RSI는 딱 중간인 50을 나타내게 됩니다. RSI는 50을 기준으로 상승과 하락이 끊임없이 싸우게 됩니다. 값이 100에 가까울수록 상승이 강한 것이고 0에 가까울수록 하락이 강한 것입니다. 지표는 70을 초과하면 감매수 구간, 30 미만은 감매도 구간이라고 정의합니다. 일반적으로 RSI는 기간을 14로 설정하는데요. 기간을 짧게 할수록 민감하게 움직입니다. 상식적으로 당연한데요. 비교할 개체수가 작으면 양극단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RSI 기간을 2로 설정했을 경우 두 번만 상승해도 지표는 100 근처에 위치할 것입니다. RSI는 오실레이터 지표답게 박스권에서 가장 좋습니다. 다만 보합에서 추세가 나올 때는 포지션을 정리하고 박스권을 뚫는 방향대로 매매하는 것이 통계적으로 승률이 높습니다. 두 번째로 추세에서 보합으로 바뀌는 추세 전환 구간입니다. 추세가 끝나갈 때는 RSI 고점이 점점 낮아지는 형태를 보입니다. 이를 하락 다이버전스라고 합니다. 세 번째로 추세 구간에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지표가 70을 하향 돌파할 때 매도 신호입니다. 반대로 30을 상향 돌파하면 매수 신호입니다. 특히 보합 구간에서는 이 방식이 잘 맞습니다. 다만 추세 구간에서는 맞지 않죠. 상승할 때는 계속해서 감매수 구간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때 무턱대고 매도 포지션을 잡으면 안 되겠죠. 추세 구간에서 활용하기 위해서는 지표의 감매수, 감매도 기준을 조절해 줘야 합니다. 상승 추세에서는 감매도 기준이 30까지 하락하지 않고 상승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죠. 이런 경우 상승 추세에서는 감매도 기준을 높여서 설정하고 하락 추세에서는 감매수 기준을 낮춰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RSI 50을 기준으로 지표 위의 값들이 많다면 상승 추세, 50을 하회하는 값들이 많다면 하락 추세입니다. 우리는 이런 상승 추세에서 일시적으로 가격이 빠졌을 때 진입을 한다면 정말 좋은 가격에 진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0에서 50 구간을 지지 구간으로 생각을 하세요. 이 구간에서 다시 50을 상향 돌파한다는 것은 상승 추세대로 가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락 추세에서는 RSI 50을 하향 돌파하면 매도 진입을 하면 됩니다. 이 차트는 상승 추세인가요? 하락 추세인가요? 네, 고점을 낮추는 하락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먼저 추세선을 그어줍니다. 하락 추세가 강하다 보니 70까지도 도달하지 못하고 계속 꺾여버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50을 하향 돌파할 때 진입해도 충분하게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RSI는 추세의 강도와 방향을 알려줍니다. 50을 상향 돌파 시 상승 방향, 50을 하향 돌파 시 하락 방향인 것이죠. 가격이 올라가는데 RSI 지표와 같이 오른다면 힘의 강도가 강한 것입니다. 만약 가격은 오르는데 RSI가 떨어지고 있다면 상승의 강도가 점차 약해진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는 수익 실현하거나 더 이상 매수 진입을 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까지 가격에서 지지저항 추세선을 그어왔는데 RSI는 지표값을 가지고 지지저항 추세선을 그어서 분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 추세에서 RSI 66선이 저항선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추세선도 마찬가지인데요. 차트처럼 고점을 연결한 선이 있고 RSI 고점을 연결한 추세선이 있습니다. 추세 전환에 있어서는 지표가 더 빠르기 때문에 추세선 돌파도 먼저 나오게 됩니다. 이는 인디케이터의 후행성을 극복하게 해주는 정말 유용한 방법입니다. 외국의 차트 분석 자료들을 보면 1주, 1월 차트처럼 긴 차트 주기에서 사용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효용성이 높다는 것이겠죠. 이렇게 장기 국면에서의 감매도, 감매수 구간에서는 더욱더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이번에는 1분 차트를 보고 단타 매매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간과하시는데 1분 차트에서 거래를 한다고 1분 차트에만 집중을 하시면 안 됩니다. 이는 마치 잘 보이지도 않는 뿌연 안경을 쓰고 걸어 다니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당장 옆에서 공이 날라와도 피하지 못합니다. 단타 거래를 하더라도 상위 차트인 1시간, 4시간 차트의 방향성을 먼저 확인하고 지지 저항에서는 미리 선을 그어둬야 합니다. 이 기법은 3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 240선의 방향을 확인합니다. 240선을 기준으로 가격이 위에 있을 경우에는 매수만, 아래에 있을 경우 매도 포지션만 가져갑니다. 두 번째, RSI 40을 상향 돌파할 때는 매수,
60을 하향 돌파할 때는 매도 포지션을 진입합니다. 세 번째, 240선이 볼린저 밴드 안을 관통하고 있다면 매매를 보류합니다. 이는 보합 구간으로 의미 없이 위아래로 흔들다가 방향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죠. 상승장의 경우 기준선을 올리고 하락장의 경우 기준선을 내려줘야 하는데요. 설정 방법으로 차트에서 우클릭하여 인디케이터를 선택하고 RSI 기준선에 들어가셔서 30을 40으로 변경해 주시고 중심선인 50을 추가해 줍니다. 이 차트의 경우 240선 위에 가격이 있으므로 매수할 위치만 찾으시면 됩니다. RSI 40 이하에서 상향 돌파하는 이 시점에 매수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후 70에서 하향 돌파하는 시점과 볼린저 밴드 중심선에 닿았을 때 나머지 절반을 청소하면 됩니다.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왓 상대 강도 지수는 일정 기간 가격의 상승폭과 하락폭을 비교하여 자산이 감매수 또는 감매도 상태인지 판단하는 지표입니다. 웨어 보합 구간과 추세에서 보합으로 바뀌는 시점, 추세 구간에서 사용합니다. when 감매수 하향 돌파 시 매도, 감매도 상향 돌파 시 매수합니다. why 추세의 힘과 방향을 알려줍니다. how 지표값으로 기술적 분석을 할 수 있었고 실전 매매 기법까지 배웠습니다. 보합 구간에서부터 추세 구간까지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는 팔방미인 RSI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수많은 오실레이터 지표가 많지만 결국 비슷한 시점에 신호가 나오게 됩니다. RSI만 익숙해지셔도 다른 오실레이터 지표는 필요 없습니다. 이번 기회에 RSI에 대해서 제대로 공부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